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철학의 기여라는 하이데거의 저서를 한 섹션 한 섹션 강독하는 철학의 기여 강독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으로 그 281절 중에 첫 번째 절이죠. 제 1절입니다. 기여는 이러이러한 궤도에서 묻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섹션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기여는 이러이러한 궤도에서 묻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여가 어떤 이제 책인지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섹션인데요. 우선 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묻는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궤도와 묻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절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기여는 지금 서구 사유가 진입하고 있는 다른 시원회로의 이행을 통해서 비로소 닦여진 궤도에서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첫 문장이고, 그 여기에서 이제 기여는 이러이러한 궤도에서 묻는다라고 하는 걸로 제목이 정해진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문장은 철학의 기여가 어떠한 경과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양 사유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책인 거죠. 하이데거도 이제 이 독일의 철학자이고, 자, 그런데 이 철학의 기여는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향하는 이 이제 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궤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제1시원의 그 이행이죠, 이행. 위버강.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 책은 결국에는 서양 사유의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이 시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팎이죠. 이러한 이제 그 두 시원의 이러한 그 궤도를 이해할 때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시원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제1시원을 넘어서 다른 시원으로 가는 이 궤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하이데거의 중요한 저서이고 근본적인 저서인 존재와 시간도 이 궤도에 있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 존재와 시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궤도는 이행을 역사의 열린 장애로 가져오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게슈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스토리하고는 다른 거죠. 역사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궤도가 역사의 열린 장애로 이행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행이 매우 오랜 동안의 체제, 어, 아우프엔트할트라고 하는 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체제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가는 이 이제 궤도에 있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제 이행의 시간이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이유를 근거 제시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 궤도가 이런 궤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행의 과정이 오랫동안 머무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행의 실행에 있어서 이 사유의 다른 시원은 항상 단지 비록 이미 항상 단지 비록 이미 결단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예감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 저서가 다른 시원을 예감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저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에 있는 저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정은 우리가 철학의 기여를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행의 과정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제 결단은 되었지만, 아직은 여전히 이제 예감의 이제 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여가 존재의 본질로부터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말한다고 한들, 이 기여라고 하는 이 저서는 존재의 본질로부터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저서죠. 그래서 이제 폼 에어 아이거니스, 이 에어 아이거니스로부터 말하는 그러한 이제 저서인 거죠. 하지만 아직은 존재 진리의 자유로운 이음을 존재 자체의 입각에서 이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푸게를 완전히 이어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성공을 거둔다면 존재의 생생한 떨림 속에서 이 존재의 저 본질은 사유가의 작업 자체의 이용 구조를 규정지을 것이다. 자, 이 이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결국에는 일종의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스템 운트 푸게라는 거죠. 네, 개피게. 시스템과 푸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대체적으로 그 고대 철학에서부터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점점 발전해 온 하나의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스템이 가장 극도로 이렇게 이제 발전된 것은 바로 근대 관념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 하나의 체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이제 체계의 관점에서 사실 해겔이 굉장히 체계적인 철학을 구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이데거는 이 해겔도 굉장히 중시하지만 쉘링의 의의를 굉장히 높게 보죠. 그래서 이제 독일 관념론의 정상을 해겔로 본다기보다는 쉘링을 독일 관념론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특히 이제 쉘링의 인간적 자유의 본질을 가장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러한 독일 관념론의 정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쉘링은 사실 왜 이렇게 이제 그 체계 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이 쉘링이 자유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했죠. 인간적 자유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큰 노력 가운데 이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좌초한 걸로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체계에 있어서 가장 극한까지 간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쉘링이고, 쉘링의 어떤 이제 이런 체계 구축의 과정을 하이데거가 존재의 이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독일 관념론 이후에 니체나 뭐 키에르케고르 이런 분이 나오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이런 분들의 이런 이제 사유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체계는 아니지만 체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니체의 사유마저도 체계는 아니지만 체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이런 근대의 이런 체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제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푸게 사유인데요. 푸게 사유.
이음이라고 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피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음 구조, 이음 뭐 배치, 이음 네트워크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음망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체계를 넘어선, 근대적 체계를 넘어선 푸계를 이렇게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푸계를 구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철학의 기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완결된 그런 이제 그 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 진리의 자유로운 이음을 이제 존재 자체에 입각해가지고 이어갈 능력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없다는 일종의 예감인 거죠. 예감. 예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은 이제 이음 구조를 규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픽에.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것이죠. 총체적.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이음을 이제 총체적 이음을 완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철학의 기여는 그러한 어떤 이제 단계까지 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후에도 이 계피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73권을 보게 되면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 철학의 기여에 나와 있는 육중이음, 육중이음과는 또 다른 형태의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이제 이음 구조, 계피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제 체계 형태로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하고 제시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가장 그래도 체계적인 게 이제 이 이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되는 이 철학의 기여 이 책이 그래도 가장 그 푸게나 계피계에 가까운 그런 이제 밑그림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푸게와 계피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생생한 떨림은 저 신들 중에 신, 이것이 이제 바로 아마 철학의 기호에서 나오는 마지막 신, 레스테 고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신이 신으로 등장하는 그에 토론하게 되는 이런 이제 친밀함으로 용해된 온화한 힘으로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기호 보게 되면 이음 가운데 마지막 이음이 바로 이제 마지막 신입니다. 마지막 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마지막 신이 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단계까지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다 하이픈자인 현 존재를 이 존재를 위해 진리를 근거지음으로 그린 등 이것으로 이제 서의 현 존재를 존재에게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신들 중에 신으로 등장하며 입각해서 자신을 생생하게 고유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논의들은 나중에 뒤의 이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지막 신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죠? 바로 지금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결된 이음이나 이음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예감이다. 예감이고, 이런 이제 어떤 완성되지 못한 하나의 이런 이제 예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포위붕. 사실 이것은 이제 난해하고 심오한 책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예비 연습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 너무 이제 책의 무게와는 다른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예비 연습처럼 시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의 기여마저도 사실은 스케치고, 사실은 밑그림이고, 사실은 시도고, 하나의 모험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지금은 존재 진리를 자유롭게 이어가지고 총체적인 이음 구조의 단계까지 나아갈 그런 이제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사유과정 말함은 다른 시원에서 시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유과정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기술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고, 아무것도 공포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쳐지지 않는 이상한 말함이죠. 말을 하면 뭔가가 기술되고 설명되고 공포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통상적인 말함인데 이 이제 사유가적인 말함은 여기서 시도는 되고 있지만 이것은 기술, 설명, 공포, 가르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말함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함은 존재의 현성인 말해져야 할 것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함과 말의 대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말함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함이 말해져야 될 것 자체라고 하는 이 이제 사정. 그래서 그 하이데거나 사상가가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말해져야 될 것 자체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함은 존재를 그것의 본질의 첫 번째 울림을 향해 집약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존재의 본질로부터만 생생하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유, 이 말함, 우리가 왜 이제 이 책의 부제가 생생한 고유화로부터인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생생한 고유화로부터 오는 이 말이고, 그러한 말함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또한 존재의 현성인 이 말해져야 될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게 울리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존재의 본질로부터 울리는 그러한 이제 말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시를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말함에 대해서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예비 연습에서 이 철학의 기호 사실은 이제 이 예비 연습이죠. 말해진 것은 하나의 물음행이 프라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통상적인 말함하고 다르고 사실은 말함은 말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집약되고 올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해진 것은 하나의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 철학에서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은 사유의 경건함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물음 행위는 어떤 이제 개인이나 공동체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물음 행위는 하나의 눈짓인 것입니다. 눈짓. 눈짓과 암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 후기 사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존재의 눈짓이며 또 이런 이제 신들의 눈짓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눈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해진 것은 물음이며 눈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체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체계의 시절은 지나갔다. 시스템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시스템이 가장 극도로 이렇게 이제 그 발전된 것은 바로 근대관념론이었죠. 자, 그리고 존재자의 본질적 형태를
존재의 진리에 입각해서 수용적으로 건축하는 시절은 아직 온 바 없다. 이것은 이제 다른 시원의 이야기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근대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제1시원의 마지막 그 바로 앞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시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이런 이제 사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의 사이에서 철학은 다른 시원회로의 이행에서의 이제 이러한 기투, 마주던짐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투의 내용이 뭐냐면 존재 진리의 시간 놀이 공간을 근거 짓는 수용적인 열물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기투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죠. 바로 존재 진리의 시간 놀이 공간.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의 기여에 이연 가운데 그린둥에 가게 되면 탈 근거로서의 시간 놀이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이 그린둥에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현 하이픈 존재라고 하는 거하고 진리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탈 근거로서 시간 공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간 공간이 바로 시간 놀이 공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 이제 진리하고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근거로서의 시간 공간을 이렇게 이제 이 근거 짓는 이런 수행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학의 기여 전체의 이야기를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일한 일이 어떻게 완수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선례도 없고 발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적인 사유 방식들을 바꾼다고 해도 기존에 이제 주어진 그런 역사적인 철학의 내용들을 고치고 바꾼다고 해도 이런 이제 그 사유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관에 의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특별히 이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이것은 철학 바깥에 있는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의 물을 가치가 있음, 물을 만함을 부인하게 되면 이런 세계관이 존립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철학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 혹은 이제 세계관적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물을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이데거가 비판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철학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엄을 갖냐면 바로 물을 가치가 있는 프락비르디카이트를 존중하게 될 때 그때 자신의 존엄성 비르데를 갖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사유의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말이 제1시원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다시금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의 기여 전체에서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이 있는데요. 다른 시원, 이행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시원이란 말 자체가 이미 제1시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시원과 다른 시원이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다루는 것이 여기 오면 건네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네줌. 쭈슈필이라고 하는 이어 맞춤에서는 이러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1시원과 2시원의 관계도 하이데거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이런 이행적 사유는 역사적 숙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역사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철학사를 내가 연구합니다. 역사학의 방법으로, 역사과학의 방법으로 철학사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논의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건네줌
여기에 보게 되면 철학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니체에 이르는 이런 이제 철학사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역사학적 연구를 넘어서서 역사적인 숙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역사학적 숙고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숙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행적 사유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적 사유에서 사유의 진리는 기존의 것, 기재하는 것을 존재 진리로 극단적으로 도래할 것, 이것을 이제 이 둘의 대담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재하는 것이죠.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이 대담으로 끌어오는 거죠. 이제 기재와 도래와 현재가 생각나는 이제 그런 그 문장이죠. 대담에서 낱말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네줌이란 말이 패스죠, 패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이런 이제 대화인 것이죠, 대화. 기재와 도래의 대화, 도래와 기재의 대화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둘이 그냥 대화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행적 사유의 삶에서 제1시원은 이렇게 이제 제1의 것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극복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제1시원과의 대화도 있고 우선 대화가 있죠. 그리고 제1시원에 대한 외경심도 있습니다. 존경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그 뒤돌아보지 않는 전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케어라고 하는 이제 그 극복하고 전향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행을 예비하기 위한 기어의 초벌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프리스, 그룬트리스, 포리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룬트리스, 이제 포리스. 자,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못한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1절에서 하이데거가 굉장히 이런 철학의 기여의 의의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예비 연습입니다. 이것은 예감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벌 그림입니다. 밑그림입니다. 예비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제 철학의 기여가 사실은 선례도 없고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렇게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밑그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찢음이라든지 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이제 이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사유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와 관련된 논의는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이데거 이 이제 글에서 이 리스와 관련된 리스와 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그림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6이음인 거죠. 바로 울려옴, 앙클랑, 건네줌, 쭈슈필, 도약, 슈프룽, 근거지음, 그린둥, 도래할 자들, 쭈쿤피티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 레츠테 고시라고 하는 이 이제 이 6개. 이건 이제 이음이라고 하죠. 이음. 그리고 이제 이 각각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각각도 6개 각각도 여러 사유가 이어진 것이죠. 이어 짜맞춘 것들을 다시 잇는 그러한 이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초별 그림들은 상이한 고찰들을 늘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승 구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벌 그림은 이행의 역사가 도래하지 않을 자들, 항상 단지 영원한 자들, 이런 이제 이런 존재들은 뭐 영원자들 있죠. 논리적으로 영원하다든지, 뭐 이데아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하고 다른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자들과 달리 도래할 자들, 이례적인 자들, 에게 대해서 그 법칙에 입각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토로 창조한 시간 놀이 공간의 예비 그림으로서의 이런 이제 초벌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함은 존재의 현성으로서의 이 말해져야 할 것 자체이다. 그래서 말함이 말해져야 할 것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그 책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1절이 그 책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책이 어떠한 이제 그 배경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책이 어떤 이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말함과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책이 작성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이제 물음이고, 또 어떠한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책의 짜임새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해주고 있으면서도 기초적인 그러한 이제 밑그림으로서 이 6가지의 이음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런 이제 책의 이런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1절을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 1절의 내용에 대한 이 이제 해설 영상이 또 철학의 기에 독서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